네, 부소매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소개하는 매니저 도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소매TV 첫 번째 컨텐츠는 이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사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꼭 해야만 하는, 한 번쯤은 하는 그런 이사에 관해서 이번에 유튜브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잘 보시고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사에 관한 준비한 모든 것들 나중에 캡처를 하셔서 이사할 때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D30 한 달 전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날짜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손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뭐 여러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한 달 전에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싫으시다면은 2주 전에 하셔도 충분하지만은 그래도 한 달 전에 준비를 하셔놓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준비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이사업체 선정입니다. 이사업체 선정만 해도 이 반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이사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세 곳에서 최소 세 곳에서 한 다섯 곳 정도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하시고 원하시는 이사업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업체 선정하실 때는 어플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에 이사업체를 쳐보셔도 되고요. 앱스토어나 혹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사업체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플 들어가시면 가구부터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또 견적까지 내주고 또 이렇게 문자로 친절하게 오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는 선정을 하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플에 기입을 하셔도 되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추천은 시간이 가능하시다면은 집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군데 정도 업체를 집으로 부르셔서 짐도 직접 거기 사장님들 확인하게 하시고 견적 비교를 통해서 가장 좋은 업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사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나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 때 꼭 알아보셔야 될 것들이 이제 추가 요금 요구가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비라던가 아니면 사다리차 사용비, 옵션에 무거운 짐 같은 거 있죠. 시스템장을 이렇게 해체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요금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이사 갈 곳에 사다리차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해야 되는지도 꼭 알아보시고 나서 이사업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파손보험 유무가 중요합니다. AS 관련해서 이사 하시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 직원분들이 좀 심하게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요. 그러신 분들이 물건을 파손을 했을 때 AS가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업체, 이사업체 세부 사항과 일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까탈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까탈스러워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좀 더라도 효율적으로 손에 덜 보고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업체도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세 분에 보통 여자 한 분 이렇게 이사팀이 결정이 되고요. 많이 오시는 분들은 남자 네 분에 여자 한 분 이렇게 또 오십니다. 이게 외국인들도 오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팀장님의 성격과 팀장님의 능력 같아요. 이게 팀원분들을 어레인지하는 그런 팀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첫 번째 이사 때는 그렇지만 두 번째 이사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 팀장님의 제가 마음에 들었던 팀장님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나서 이사 때마다 그 팀만 부르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 맺으시면은 이사할 때마다 부르시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요. 또 2년 만에 혹은 전세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또 반갑습니다. 또 아시니까 더 잘해주시게 되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인지 아니면 오전 오후에 두 번을 하는지 이거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전에 보통 하시고 나서 또 오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그럼 오전에 밀리면은 굉장히 직원분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굉장히 급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급하게 물건 같은 거 나르다 보면은 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또 정리해 주실 것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요. 하루에 한 번 하는 이사팀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 입주 시에 이제 날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이삿짐 센터에 부탁을 하시면은 짐 맡기는데 하루에 한 10,000원 내외 정도 됩니다. 단 2번 이사를 하는 거죠. 네, 이사 올 집에서 짐을 빼서 보관을 하고 이사 갈 집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입주할 때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사비는 2배 정도 듭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이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2배 정도 되거나 아니면 내고도 가능하고요. 네. 네, 손 없는 날이나 월말에는 한 10만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네. 거래에 따라서도 10만 원이 더 붙을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은 25평에서 33평이요. 뭐 빌라든 아파트든 이사를 하셨을 때 뭐 5톤에서 6톤까지 정도로 한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사업체를 선정을 하셨으면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은 입주 청소 업체 예약입니다. 첫 입주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셔도 그래도 깔끔하신 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사업체하고 마찬가지로 3곳에서 5곳 정도를 먼저 알아보시고 나서 가장 효율적이고 마음에 드시는 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오십니다. 방문 안 오시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주 청소도 팀장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람이 많이 오실 수도 있지만은 청소하시는 분이 많이 안 오시더라도 팀장님이 깔끔하시면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이 얼마나 깔끔한지 그리고 인터넷 후기 같은 것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인터넷 후기 안 좋으신 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인터넷 후기가 좋은 대로 추천이 많은 대로 예약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당 10,000원씩 받습니다. 뭐 25평이면 한 25만 원 정도, 33평이면 33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청소의 내용이 바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인원 같은 경우에도 뭐 두 분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4분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팀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꼼꼼하게 해주시는 팀장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잘하시면은 뭐 피톤치드나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니까요. 꼭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사 15일 전입니다. 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 좋지만은 뭐 가스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 2주 전밖에 이사 예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으로도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인터넷 업체나 가스 같은 경우에 이사 예약을 하실 때 이사 당일날 맞춰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사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바로 인터넷이나 가스를 이용을 해서 또 요리를 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라던가 상품이 내가 이사 갈 곳에 사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3사 중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뭐 갈아타시거나 좀 더 좋은 보상을 받으시고 인터넷 업체를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 그리고 정수기 이렇게 각종 렌탈 상품들도 이사 당일에 예약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뭐 에어컨이나 건조기, 뭐 대형 TV라던가 뭐 이렇게 대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사 업체보다는 이렇게 전문 업체나 해당 업체 서비스 센터나 예약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뭐 실외기 설치하셔야 되죠, 가스 설치해야 되죠 하는데 이사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뭐 잘못될 수도 있고요, 네,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 업체는 이사만, 그리고 혹시라도 뭐 금액이 부담된다 하실 때는 이사 업체는 이전만 전문 업체가 설치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사 전에 에어컨이나 벽걸이 등은 설치 추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사갈 집에 뭐 드릴로 뚫고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네, 벌써 일주일 전입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많이 안 나실 텐데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 시골에, 고향이 시골이지만 시골에 내려가면은 저 뭐 엄마 냉장고에 돌떡이 나올 정도로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일주일 전부터 냉장고를 계획을 세우셔서 오늘은 이거 저거 냉동실, 냉장실에서 냉장고를 많이 파먹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이 사재기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다음은 이사 갈 곳의 실측입니다. 직접 가셔서 실측을 하셔도 굉장히 좋지만요. 뭐 굳이 안 되실 때는 집에 있는 가구부터
뭐 줄자나 이런 것들로 실측을 하셔서 어떤 가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혼자 있으시면 혼자 정하시고요. 뭐 부부가 같이 정하셔도, 네, 가족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어떤 가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도면으로 이렇게 뭐 되게 허접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네, 도면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사 예약을 하시고요. 뭐 사다리차나 혹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신다고 이사 예약을 해놓으시면 관리사무소 분들도 굉장히 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일주일 전부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하시면서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짐을 많이 줄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안 쓰시는 것들, 요즘 뭐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죠. 정리, 정돈에 관해서 그런 유튜브도 참고를 하시면서 내가 입지 않은 옷이라던가 이런 뭐 주방에 있는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사를 하고 나서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이사 가는 집에다가 특히 막 거울이나 막 소파 같은 거 막 이렇게 내놓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사 가시기 전에 대형 폐기물, 뭐 스티커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스티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시면 스티커 발부가 되니까요. 가실 때는 꼭 사진 찍어서 이 물건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그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편해 하십니다. 네, 편하니까 꼭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대한 폐기물 스티커 붙이셔서 꼭 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폐가전을 또 전문으로 또 수거하는 업체도 있으니까요. 정말 큰 뭐 침대라던가 장롱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보시면은 폐가전 수거 업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화만 하시면 와서 깔끔하게 갖고 가십니다. 네, 벌써 3일 전이네요.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시기 시작하실 텐데, 3일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빨래하기입니다. 네, 적어도 이사 D-Day 전날, 네, 까지는, 하루 전까지는 빨래가 다 마를 수 있도록 3일 전에 빨래를 하시고 나서, 네, 젖은 빨래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른 빨래로 가시고, 빨랫감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삿날 지출 비용 체크리스트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관리비라던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던가 부동산 중개비라던가 입주 청소비 이런 것들도 준비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사갈 집에 가능하면 베이크아웃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도배나 탄성 같은 거 하셨을 때 보일러를 많이 떼셔서, 네, 좀 나쁜 이런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집중구 같은 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 전이나 일주일 전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입주 청소 팀이 오셨을 때 꼭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입주 청소 시 안 보이는 곳 있죠. 뭐 싱크대 밑이라던가 아니면 후드 위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꼼꼼하게 해달라고 꼭 명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주방 뭐 내부 서랍장이라던가 몰딩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들, 네, 팀장님한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만 체크하셔도, 안 보이는 곳을 체크만 하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 전입니다. 네, 오늘 아마 잠을 못 주무시겠죠. 네, 하루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어나 가방에 중요한 물건을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신분증, 통장, 도장, 계약서, 뭐 현금, 보석 등은 메고 다니는 가방에 꼭 넣으시면 좋겠고요. 현금은 꼭 챙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사하시면서 계좌이체도 되지만은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뭐 은근히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막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현금을 꼭 챙겨 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속옷이나 양말, 그리고 잠옷, 출근 시에는 이제 입을 옷, 이렇게 하루치를 따로 챙겨 놓으셔서 캐리어에 담아 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이사하시면서 정리를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루치 미리 빼놓으시면은 구겨지지도 않고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네, 보조 배터리와 메모지, 볼펜, 휴지, 이사 유니폼, 뭐 편한 추리닝이라든가 뭐 모자 이런 것들요. 네, 지갑 같은 거 꼭 챙겨 놓으시면, 따로 챙겨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꼭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더러워지면 안 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이라던가 이런 것들, 비 오면은 막 난리 나죠. 이런 것들은 포장이사라도 그 전날 미리 싸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벌써 D-Day, 이사 당일입니다. 아마 잠을 많이 설치셨을 텐데, 이사 당일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체, 이사팀에게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사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음료수 같은 거는 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원샷 가능한 거, 네, 작은 음료수를 사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가서 관리비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부동산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팩스로 보내주시니까 부동산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남은 관리비를 정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구 배치 같은 경우에도 이삿짐 센터한테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구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큰 방에 드레스룸에 있는 옷을 이사 갈 곳에 작은 방에 넣어달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이사업체분들도 굉장히 일하시기가 쉽고요. 또 뭐 책꽂이 같은 것들,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사진 찍어서 그대로 옮겨달라 해주시면 그대로 해줍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은 게 아니면은 진짜 막 엉망진창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또 손이 두 번 가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이대로 옮겨주세요 하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블라인드와 커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가셔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나 임대인분들과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사갈 집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를 가시죠. 좋습니다. 이사 갑니다. 자, 이사 갈 집으로 이동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최대한 좀 많이 서두르셔서 이사 갈 집의 상태를 먼저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흠집이라던가 파인 곳이라던가 오염된 벽지라던가 이런 것들 먼저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사업체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이사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임대인분한테 말씀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해놨던 가구 배치 이사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좋고요. 네, 붙박이장이나 장롱 서랍까지 몇 번째 칸에 어떤 거, 뭐 속옷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사 갈 집에 관리사무소 가셔서 차량 등록, 음식물 쓰레기 카드 등 입주 세트를 꼭 수령해 주시거나 임차인이 바뀌실 분들에게는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셔서 입주 세트, 열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예약을 했던 정수기라던가 인터넷이랑 이런 것들 설치 이전 예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도어록의 비밀번호 꼭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분실 파손 꼭 확인 후에 이사 비용 정산하시기 전에 꼭 팀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꼭 정산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가능하시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직접 가셔서 전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에 이사갈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해줍니다. 요거 붙이시면은 그 전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오셨을 때 경기도 쓰레기 봉투도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나중에 해서 컨텐츠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2주 안에 14일 이내지만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2주가 넘어가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갔다 오셨을 때 이사짐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사업체하고 이사비용 정산을 하시고 나서 간단하게 가구나 가전 같은 거 닦아주시고 나서 좀 쉬십시오. 짜장면 꼭 드시고요. 이사 다음 날이네요. 이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 다음 날에도 꼭 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잠깐만 조금만 덜 쉬시고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편물, 카드, 보험 등 주소 옮기기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에서 금융주소 한 번에 옮기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옮기시면 일일이 카드나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주소, 우편물 주소 안 바꾸셔도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가스, 검침일자, 그리고 분리수거일 확인을 하시는 날입니다. 꼭 체크하셔서 벌금 물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노선과 그리고 꼭 필요하죠. 가끔 대형 병원의 위치, 그리고 관공서 위치, 세무서라던가 경찰서라던가 소방서라던가 이런 거 위치 파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녀오셨죠. 다음은 우체국 주소 이전하기입니다. 우편물을 받으실 때 주소를 한 번에 다 이동을 해주는 주거 이전 서비스라는 게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꼭 사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한 번의 클릭으로 주소를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사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아보는 이사 사용 설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사드리고 나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에 관한 그 사용 설명서 캡처하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캡처하셔서 이사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로 와서 melt my heart 봄의 향기를 담은